양재역으로 왔습니다. 지금 통로에 저희가 잠깐 서 있어서 네, 경찰관들의 통제를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1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말 동안에 현장 취재를 주로 사전투표 현장, 어제는 사전투표 현장을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다시 이제 캠페인 현장을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재역에서는 지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캠페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이재명 대표의 집중 유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지자 그리고 또 거리를 오가는 시민분들 또 민주당 당원분들께서 이 현장을 함께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뭐 경찰관분들도 많이 나와 계시고요. 저희가 이 현장에서 굉장히 오늘 날이 뜨겁습니다. 예. 한 분 한 분 시민분들 좀 만나 뵈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펜스를 좀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거리가 혼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 통로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분들의 통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뭐 지지자분들께서 비교적으로 많이 오시네요. 네, 저희가 좀 이동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가보겠습니다. 네, 지지자분들이 꽤 많이 모이고 계세요. 네, 자 아이 뭐 손잡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거리를 오가다가 아이고 왜 길이 갑자기 따라오시다가 길을 잃어버린 시민분들도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네. 민주당 지지자 예. 당원이신가요? 네. 그렇구나. 네. 이 동네 사십니까? 네. 부부 되세요? 네. 같이 하시죠. 네. 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자, 혹시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저는 혹시 몰라서 네? 제가 예전에 투표할 때 제가 옆에서 네.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네. 이제 그게 서초구청까지 갈 때 보니까 그게 네. 굉장히 허술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는 그 길이? 도중이 예. 너무 허술해서 저는 그거를 보고는 제가 솔직히 이 굴을 못 믿겠다. 예전에는 사전투표를 하긴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그날 가서 하자 해서. 네. 그렇구나. 자, 그 같은 마음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참 지금 사실 보면 사전투표율이 역대급이에요. 네네. 네. 31.3%포인트를 찍었는데요. 여기에 드러난 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심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 보세요? 응징? 응징? 네, 응징. 투표를 하고 싶은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투표로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시민들이 많이 나오셨다, 이렇게. 네. 본투표도 이렇게 높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이태원 탐사 유가족분들 만나고 왔는데요. 네. 그 민주당에서도 이채 양명주에서 제일 1번으로 걸고 있는 게 바로 이태원 참사 문제인데, 네. 이게 책임지지 않는 정부라고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죠. 책임에 대해서도 문제고, 그분들 보낼 때도 뭐 이름 없는 국화에다 대고 인사하게 하고 굉장히 괴랄하죠, 사실. 네. 예의가 정상 없지. 그렇죠. 네, 예의가 없고,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제 아이가 이번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세대에 이제 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세월호 때도 그랬고 변한 게 없어요. 이 정권은 예전부터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제발 좀 이제는 앞으로 정말 이 정권은 앞으로 100년은 안 뽑았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이 동네에서 40년을 사는데 네. 이번처럼 제가 너무 흥이 난 적이 없었고,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홍익표라는 거물이 온 것도 전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 동네는 민주당 쪽에서 나와도 안 되고, 네. 한나라당 쪽에서 남으면 무조건 되니까, 네. 이렇게 양지역에서 유세하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아, 이재명 대표님이 나오신다는 네. 것 자체가 전 너무너무 신이 나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이 네. 정말 절호의 기회고, 제가 이 동네 진짜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지만 사실 네. 지금도 이렇게 뭐 좀 긴가민가 하지만 제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제발 됐으면 좋겠다. 이 동네 40년. 몇 년 사셨어요? 저는 16년.
아, 결혼해서 네. 예, 사시게 되셨으니까. 그렇군요. 이 동네에서 민주당이 당선된 적이 있나요? 없어요. 네, 없죠.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네, 민주당이 된 적이 없어요. 만약에 네. 홍익표 대표가 이번에 근소한 차이로라도 당선이 된다면 역사의 물길을 바꾸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리고 저는 여기 40년 살면서 저랑 다 똑같은 당을 믿는 네. 어쨌든 같은 이제 의견을 가진 예, 예. 아줌마들을 예.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아이고야, 저는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조국 사태 때도 진짜 정말 열심히 싸웠거든요. 네. 싸우다가 완전히 이제 제가 완전 그러기 상태가 돼서 몇 년 동안 숨어 있었는데 예. 진짜 이번엔 제발 돼서 예. 제발 좀 제 40년 한을 한을 풀어드리는.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투표 참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투표하시라고. 예. 투표 아직 예. 네네. 망설이는 분들께. 투표를 망설이지 마시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저처럼 40년 동안 여기는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안 나오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뭐 저기 더 험지인 분들은. 그런데 저는 계속 여태까지 투표를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계속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해야지 어쨌든 언젠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시고 지금 안 바뀌더라도 우리의 후세를 위해서 계속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열정의 양재동 어머니 우리 만나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후보 유세가 시작이 된 것 같아서요. 카메라를 유세차 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초 강남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서초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갑 김한나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초시대 열어갈 힘있는 삼선 의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2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고물가 고금리 정책으로 여러분 주머니 안녕하십니까? R&D로 인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투표 시간입니다.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길에서 만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험지에 나왔는데 여기는 서초당 임명직이다. 여러분 서초구가 국회의원을 언제부터 임명직으로 두었습니까? 서초 클래스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쌓은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기호 1번 여러분 여기 우리 원내대표 잘생기시고 능력 좋으시고 정책 잘하시는 홍익표 대표님을 홍익표 의원님을 반드시 밀어주시고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초갑 아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서초갑에도 파란 물결 오도록 자 1번 김한나 꼭 잊지 말고 4월 10일 소중한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강남 서초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입니다. 청년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서초 강남이 더 이상 정체되어 있는 도시가 아니라 도시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한 마음 한 마음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0일은 여러분들의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셔서 이 만개한 벚꽃처럼 민주주의의 꽃이 만발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여기서 더불어 해주시면 여기서 민주당 해주시고 함께 승리해 주십시오. 먼저 여기 더불어 해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쪽이 더불어 민주당 승리입니다. 자, 더불어 쌓아온 경험, 입증된 실력으로 1등 서초시대 홍익표가 열어갑니다. 1번 서초 클래스 1번 서초 클래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초구 후보자, 서초을 후보자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네. 우리 잘 아시죠? 이게 뭔지 아시죠? 한 사람이 3표, 일석삼조. 예, 좋습니다. 자, 여기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와 계시네요. 예. 자, 뭐 더 이상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많이 참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할 시기가 3일 남았습니다. 4월 10일 대한민국의 주인이 여기 계신 시민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 2년간 경제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남탓만 합니다. 전정권 탓.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빚이 많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다른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 재정 적자가 부채 규모가 제일 적게 늘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쏙 빼놓고 문재인 정부 때 빚 많이 늘었다 이 얘기만 하는데 이 정부 들어와선 더 대책이 없습니다. 감세는 감세대로 해놓고 지출은 줄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엉망이고 돈을 써야 되는데 정부가 역할을 못하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4%로 IMF 이후에 처음으로 1년보다 뒤졌습니다. 경제가 무너진 겁니다. 경제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자리도 줄어 물가는 올라 오르지 않는 것은 오직 우리 서민의 지갑만 올라가지 않고 얇아졌습니다. 서민의 삶과 중산층의 삶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더 황당한 것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오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교대 남부터미널역 근처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과 만났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곳곳을 행진하고 계십니다. 용산 한복판에서 그 수많은 목숨이 희생됐는데 누가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조선시대에서도 가문만 돼도 왕이 시금을 전폐하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에서도 아무런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진실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번 총선에서 힘을 모아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이번 총선에 여러분께서 민주당에게 힘을 모아주시면 용기있게 힘있게 이제 더 이상 지난번 21대 180석 갖고 주저함 없이 이제는 힘있게 용기있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회개혁, 정치개혁, 경제개혁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중앙당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중앙선대위원장 맡고 계신 이재명 대표가 오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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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시민 여러분, 여기는 홍익표가 출마합니다. 홍익표, 홍익표, 홍익표. 서초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도시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민주 시민의식 높지만 우리 서초구민들은 그 중에서도 시민의식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민생, 그 중에도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주가도 관리해야 되고 한반도를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외국인 투자도 늘려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서 미래에 대한 투자, 경제적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경제가 발전합니다. 우리 서초구민들은 유난히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한반도가 평화롭게 관리되어야 외국인 투자 늘어나는 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분위기가 이 한반도를 억누르면 역시 경제가 나빠집니다. 국가가 경제 성장 발전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화석 연료로 생산한 물품은 사지 않는다. R200이 국제적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8%에 불과해서 한 개 수출 기업이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전 세계가 R200 표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수출 기업들은 국내 생산 기지를 건설할지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15년, 20년 후에 재생에너지를 장기 조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 계획을 하지 못하고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습니다. 서초구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수출국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남겠습니까?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제 문제에 무능한 정권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 대한민국, 5대 무역 흑자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못한 202대 무역 적자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경제 상황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평화로워야 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모범국가로 국제사회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그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묻고 회초리로 경고를 해야 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선진 경제 국가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번 4월 10일에는 미우나 고우나 따지지 말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따지지 말고 이 나라가 다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선진 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게 서초구민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엄히 키워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고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기대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더 불행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과 대한민국이 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조차도 윤석열 대통령도 불행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되돌아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한 자식일수록 잘못이 있으면 엄히 꾸짖고 꾸짖어도 안 되는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자식 귀하다고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해도 옹냐옹냐하고 악행을 저질러도 방치하면 결국 그 자식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악인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과연 그게 그 자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럴수록 엄히 책임을 묻고 엄히 경고해야 합니다. 우리 서초구민 여러분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숭배할 우상으로 뽑은 것이 아닐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라고 왕으로 뽑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 민주당 정권보다는 국민의힘 정권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 나라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숭상하고 지배받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을 뽑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의 무능함과 국정 실패는 명확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 정권에 기대를 갖고 있을수록 윤석열 정권을 믿고 싶으면 믿고 싶을수록 더욱 엄하게 이번 4월 10일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초구에 잘 준비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계십니다. 이 후보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느냐 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느냐 국민의힘이 승리하느냐도 다음 문제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국가와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주인으로서 지엄하게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초구민 여러분,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는 전통적으로 지금 보수 여당 후보들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 다음 세대들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되돌아보십시오. 경쟁하지 않는 대리인들이 과연 주인에게 충성하겠습니까?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무조건 한쪽을 선택하면 그들은
국민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으로 존중받고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일꾼들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잘하면 잘했다고 상을 주고 못하면 못했다고 벌을 줘야 비로소 충직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해보십시오. 딴 사람을 써보고 잘하면 계속 쓰고 부족하면 또 바꾸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지역 이 유세차 주인 아는 사람 후보 얘기하면 안 된다던데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나 안 된다고 경고받아가지고. 네. 우리 민주당 후보들 이름 얘기하면 문제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말하기가 참 어색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익표 후보님 얘기는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홍익표 후보 요새 마이크에서 그렇습니다. 서초구민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홍익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거, 이재명이 국회의원 한 번 더 되는 거 해야만 안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여러분 얘기해 주시고요. 여러분,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5,300만이 영원 무궁토로 살아갈 땅 아닙니까? 오늘의 선택에 이 나라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유세를 다니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대선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때도 가지 않던 지역들 지원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절박합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이 계속되면 국민들의 주권, 국민들의 예산은 완전히 무시하고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전제 군주조차도 하지 못할 이런 난폭한 폭력적 정치 행위를 계속하는 이 나라가 과연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서 잘 살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밤낮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선진 모범적인 민주평화국가로 인정받던 대한민국이 이제 독재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한반도 평화는 위기입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중동 다음으로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건 한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나라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더 나은 세상을 누가 더 명확하게 제시하느냐로 희망적인 결판을 냈다면 지금 이번 총선은 어떻게 하면 나라가 절단나지 않게 막을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절박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절박하고 저도 절박하고 함께하는 후보들도 그래서 절박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방치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홍익표 후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해야 이깁니다.
참으로 우리가 잊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 0.73%, 1%도 안 되는 미세한 차이로 이 나라 운명이 결정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대한 대통령 선거에도 국민 중 4명 중에 1명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3명 중에 1명은 포기합니다. 지방선거는 절반 가까이가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투표하면 서초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 속에는 최소한 수백 명의 아는 사람들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10,000명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평균적으로 200명 정도의 아는 사람들 네트워크가 있는데 전국에 그 200명에게 전화라도 문자라도 보내서 투표해라, 윤석열을 지지하더라도 가서 투표해라 라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200표를 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지금 이 순간부터 치열하게 투표하도록 독려해서 참여하면 홍익표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홍익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국에 5, 60곳이 소위 박빙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결론을 알 수 없습니다. 다 오차 범위 내입니다. 어느 쪽이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이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입법권 국회까지 그들의 손에 넘어가서 제도 법까지 다 뜯어 고치면서 이 나라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다 망쳤습니다. 만약에 입법권까지 국회까지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경우에 국정 감시 견제는 불가능해질 것이고 온갖 악법, 온갖 계약으로 이 나라가 완전히 제도적으로 절단날 것입니다. 제도와 시스템이 바뀌면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위기감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도록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를 부탁드립니다. 말하기 어려운 다른 분들도 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홍익표의 운명과 이 나라의 미래를 믿고 맡겨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방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연설 함께 들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울 양재동의 지금 한낮 기온은 2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무더운 날씨인데 시민들께서 이 땡볕에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캠페인 현장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정말 뜨거운 시민들의 열기, 이것은 대선인가 총선인가? 예, 사실상 대선을 방불케 하는 정도의 유세 규모입니다. 그리고 앞서 그 서초동 40년 주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려서 유세를 한 것은 처음이다 라고 증언을 하실 정도로 사실상 강남 서초, 그야말로 국민의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까지도 유권자들의 표심이 매우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서 보여주는 현장이 아니었나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사흘입니다. 사흘간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4월 10일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화면 잘 다시 한번 저희가 돌려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제 4시에 있을 유세 현장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4시에 있을 유세 현장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자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만나뵐 수 있으면 시민분들을 좀 뵈려고 하는데 네, 홍익표 대표가 남아서 인사하고 있는,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저 어떤 마음으로 유세 현장 지켜보셨습니까,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너가야 돼요. 네, 정말 인산인해입니다. 이쪽으로, 예. 자,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가보겠습니다. 네, 홍익표 대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유세 현장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네, 고맙습니다. 지금 곧 또 강청희 후보님 또 하는 쪽으로 갈 생각이고, 네. 저 시민회는 강남동구 대접지입니다. 네? 시민회는 강남동구 대접지입니다. 그렇구나.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사전 투표함 지킴이도 하고 예. 참관인하고 저희 개표 참관 열심히 네, 할 건데요. 네. 지금은 가가호 민경우 황경훈 쪽에서 많은 저기 부정선거 의혹도 조작 영상들도 막 뿌리고 있는데, 네. 저희들이 중앙선관위와 행안위와 해서 지금 투표함 안에 CCTV랑 전자시계들 다 네. 넣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쪽에서 어떤 시비를 걸어온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중앙당과 시민의원과 함께 네. 맞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버님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습니까, 이 현장? 우리 홍익표 후보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네. 서초동 주민이세요? 여기 서초동 아니에요. 네. 다른 동에. 예, 그렇구나.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어요? 이재명 대표님의 그 연설 네. 내용을 좀 들어보고, 네. 홍익표 의원님, 네. 후보님의 그 정견도 듣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방송에서 많이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사진 촬영 세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자분들께서 많이 나오셔서 영상 준비들을 많이 감사합니다. 해오셨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자, 선생님 어떤 마음으로 유세 지켜보셨습니까? 저 강남구 살아서 왔어요. 네, 강남구. 네, 박경미. 박경민 후보 지역구에서 네. 이 보러 오신 거예요. 유세 하루 종일 지켜보셨죠? 오후 내내. 제가 오늘 이거 몰라서 옷을 파란색 옷을 안 입고 왔어요. 백화점 있다 해가지고 파란 옷 입고 올 거 괜찮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어요? 이 강남에서 이런 유세가 거의 없다면서요? 그럼요, 돼야죠. 제가 네.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도. 홍익표님을 위해서도 이재명 우리 대표님 위해서도 우리 박경민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계세요. 네. 아니, 사실 강남은 사실 국민의힘 텃밭인데
왜 이렇게 민주당 열렬 지지자가 되셨습니까? 이불로 민주당 하려고 서울까지 이사를 왔어요. 민주당 하려고 서울로 네, 이사 네, 오셨어요. 네, 네. 원래 어디신데요? 정윤서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무서워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네. 예, 기다리고 계셨다고. 예, 말씀 주십시오. 저는 네. 지금 서초동에 산 지 한 8년 됐는데요. 네. 어디 가서 서초동 산다는 말하기가 너무 창피해요. 서초동 산다고 말하는 게 창피해요? 왜 그렇게 창피하세요? 항상 민주당 이긴 적이 없잖아요. 여기도 물론 좋아지고는 있지만 네. 그냥 뭐 사람들이 지난번에 박경림 볼 때 40 몇 프로까지 나온 건 알고 있는데 네.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인식 자체가 네. 그럼 나머지 40% 정도는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인식이 네. 서초동 산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거든요. 네.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게 너무 창피하다. 분명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럼요. 유권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언론에서 국민의힘 텃밭으로 그렇죠. 분류를 하는 것 제가 자체가 물론 지난 정부 때도 문재인 후보를 찍어서 대통령이 됐었지만 좀 그 부분이 다 과거가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언론 개혁을 너무 못하셨고 네. 그 결과가 네, 지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도의 문제도 바뀔 있는 것 겁니다. 같습니다. 제도. 제도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이게 뭡니까? 30여 알겠습니다. 년 자, 넘게 끝으로 저희 투표 집정정당이 참여 한 말씀 하시죠. 서초를 독점하면서 투표 참여. 서초의 발전이 정체됐습니다. 이제 투표하면 서초 국민도 변화를 이쪽으로 이길 수 선택하실 있습니다. 겁니다. 이제 네, 서초가 서초동 바뀌면 8년 서초구의 주민 미래도 선택했습니다. 바뀌고 대한민국 정치도 네. 바꿀 수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네, 화이팅. 서초의 선택이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네. 만드는데 저희 시작이 될 겁니다. 인터뷰, 너무 인터뷰. 이번에 어디서 꼭 오셨어요? 새로운 선택 서초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고맙습니다. 네, 그렇구나. 이재명 대표 지지자분.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분이시죠? 그럼요. 네, 당원? 투표하면 아니요, 꼭 승리합니다. 어제 저희가 좀 4명 투표했습니다. 4명. 4명 다. 4표, 몰표. 이 지역은 근데 맨날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이어서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 같은 사람 많을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그냥 느낌이 그냥 저 주변도 그렇고. 네. 서초가 너무 고루해요. 서초가 고루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별로 와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번에는 아마 홍익표님이라. 네. 되지 않을까? 설레이고 있어요. 홍익표님이라 설레이고 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후보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내고 제대로 된 캠페인을 한다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동안 잘못했네. 네, 맞아요. 그랬던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투표하면 바뀝니까? 당연하죠.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전국의 시민들에게 또 서초 구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말을 준비해올 걸 그랬네. 네. 하여튼 장윤선님 만나서 반갑고요. 팬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 저희 가족은 어제 4명 다 했거든요. 네. 아직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서초 홍보해주세요. 서초 사는 게 창피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도 한 말씀 하시죠. 예, 하여튼 빠짐없이 전부 투표해서 1번 찍읍시다. 네. 바꿉시다. 감사합니다. 네. 간명하게 바꿉시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와, 대단히, 뜨거우시네요. 자, 서초 주민이세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아니, 지지하려고 나왔죠. 지지하려고. 네, 왜 나와요? 잘하셨어요. 아니, 어떤 마음으로 유세 보셨어요?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해야 되는데 이 동네가 워낙에 꼴통 동네라 문제 심각해. 아니, 어머니 같은 분도 계신데요, 무슨. 글쎄, 네. 모르겠어요. 이번엔 바뀌겠습니까? 바뀌어야죠. 네. 바뀌어야죠. 네. 어떤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기가 제2의 대부야, 망가지려고. 여기가 제2의 대부다. 네. 꿀문당이면은 누가 나온지도 모르고 물속대고 찍어주잖아요. 그거는 안 된다. 안 된다. 네. 어머니. 바꿔야 되고, 그리고 정책도 바꿔야 되고. 네. 다 바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나오셨어? 네, 네, 취재 편의점입니다. 네, 어디서 나오셨어? 이렇게. 네, 취재 구독하고 있어.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정말. 서초 구민들 엄청 뜨거우시네요. 네, 깜짝 고맙습니다. 놀랐습니다.
네,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어느 동네에서 오셨어요? 저는 강서구에서 홍익표 의원님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네. 자, 투표하셨습니까? 투표, 사전투표 5일 첫째 날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아직 투표 망설이는 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한 표 행사하셔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한 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대파인요. 제가 이번에 특별히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아니, 홍익표 대표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하시네요. 네. 자, 홍익표 대표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네, 저희도 좀 자리를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빨간불이 됐어요. 빨간불이 됐어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선거 취재 정말 오랫동안 했는데요. 사실상 이번 총선은 정말 대선급 총선입니다. 제가 가는 유세 현장마다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모두 인산인해입니다. 물론 뭐 구경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지자분들이 많이 모이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 의사 그리고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선거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아마도 이 분노의 표심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그 결과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우 뜨겁습니다. 예, 서울 낮 기온이요. 건너가도 됩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경찰관께서 건너가라고. 빨간불인데 저희가 경찰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유세 현장 굉장히 뜨거웠고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열기가 정말 엄청났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또 이동하겠습니다. 현장에 얼마나 많은 시민분들 그리고 지역 유권자분들께서 나오시는지, 나와서 어떤 표심을 스스로 밝히시는지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현장에서 또 뵙겠습니다.